아버지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장남 상철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둘째 상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으로 땅을 샀어. 그것도 시골 산골짜기 땅을. 뭐라고?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 5억을 그 쓸모없는 땅에 다 쏟아부으셨어. 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0세의 아버지는 3남매를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경기도 어느 산골에 땅을 샀다. 땅이요? 무슨 땅이요? 임야. 산이야. 2만 평 정도 되는. 2만 평이요? 막내 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땅을 왜 사셨어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요? 무슨 나중요? 너희들 물려주려고.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땅이 얼마예요? 5억. 삼남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억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아버지, 왜 그런데 돈을 쓰세요?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실 수 있잖아요. 아파트? 그건 재미없어. 땅이 좋아. 재미로 5억을 쓰셨어요? 재미가 아니라 투자야. 이 땅은 나중에 값이 오를 거야. 상민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어디 있는데요? 경기도 가평 쪽이야. 산골 마을. 가평 산골이요? 거기가 개발될 리 없잖아요. 모르지. 세상 일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런 땅은 평생 가도 값이 안 올라요. 상의도 말렸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그 돈을 저희한테 나눠주시지 그래요. 나눠줘? 지금? 네.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상철 오빠는 집 사야 하고 상민 오빠는 사업 자금 필요하고 저는 애들 교육비가. 됐어.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땅은 이미 샀어. 계약도 끝났어. 아버지. 삼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이 땅이 보물이 될 테니까. 보물요? 그게 무슨.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삼남매는 따로 만났습니다. 형, 어떡하지? 아버지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상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5억을 쓸모없는 땅에 쏟아붓다니. 그 땅 한번 가봤어? 아니. 근데 가평 산골이라잖아. 뭐가 있겠어. 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으신 돈이 날아갔네요. 그러니까 우리 상속받을 돈이었는데 이제 어떡하죠?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상철이 말했습니다. 계약서 보자. 혹시 쿨링 오프 기간이 남아있을지도. 삼남매는 아버지한테서 계약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쿨링 오프 기간은 지났습니다. 형, 이거 사기 아니야? 상민이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당 25만 원?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산골 임야가 평당 25만 원이면 확실히 비싸. 상철이 인터넷으로 주변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봐. 비슷한 지역이 평당 10만 원도 안 돼. 그럼 아버지가 사기당한 거잖아. 그런 것 같아. 땅 주인을 고소해야겠어. 삼남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비싼 건 맞지만 쌍방이 합의한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다고 사기는 아닙니다. 매도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건
증거가 없으면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삼남매는 낙담했습니다. 그럼 우리 5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아버님께서 직접 원하신 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상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어떻게든 땅을 팔게. 그래야지. 지금이라도 팔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야. 삼남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땅 파세요. 왜?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야. 투자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땅은 절대값이 안 올라요. 어떻게 알아? 주변 시세를 봤어요. 아버지가 2배 넘게 비싸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싸게 샀으면 어때? 나중에 더 오르면 되지. 오를 리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몰라. 이 땅은 특별해. 뭐가 특별한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 삼남매가 다그쳤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땅은 절대 안 팔아. 30년은 묵혀둘 거야. 30년요? 그래. 그때쯤이면 값이 엄청 오를 거야. 아버지, 그때쯤이면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지. 뭐 어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100살까지 살면서 그 땅이 보물되는 거 볼 거야. 삼남매는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상희가 말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 정신 감정 받게 할까요? 정신 감정? 네. 치매 검사 같은 거요. 판단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멀쩡하셔. 치매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 그냥 두는 수밖에. 5억이 날아가는데요? 날아간 게 아니라 땅으로 바뀐 거지. 최악의 경우 나중에 헐값에라도 팔면 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영영 팔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의 5억은 그냥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박 사장님이 산골 땅을 샀다며 5억이나 주고. 미쳤나 봐. 그 나이에 무슨 땅 투자야. 자식들 불쌍하네. 상속받을 돈 날아갔잖아. 삼남매는 고개를 들고 다니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해서 죄송해요. 친척들도 혀를 찼습니다. 형님이 노망이 났나 봐. 그 나이에 땅 투자라니. 자식들이 말려야지. 왜 내버려뒀어? 말려도 안 들으셨대요. 삼남매는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그 산골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여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가평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혼자 그렇게 먼 데까지 운전하시면. 상철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 땅인데 봐야지. 보면 뭐해요. 그냥 산인데. 산이 아니야. 보물이지. 아버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75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그 땅 이제 파세요. 상민이 다시 권유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됐는걸. 5년이면 충분해요. 땅값 안 오르잖아요. 30년 묵히기로 했잖아. 아직 25년 남았어.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80세가 됐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땅 생각 좀 하세요. 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상속세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걱정 마. 아버지 아직 건강해. 그래도요. 30년이라고 했잖아. 아직 20년 남았어.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85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혼자 땅을 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땅 관리 맡을까요?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관리? 무슨 관리? 잡초도 베고 경계도 확인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두면 돼. 아버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경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 땅은 사방이 산이라 분쟁 날 일 없어.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90세가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치매도 없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90까지 이렇게 건강하시다니.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지. 땅값 오르는 거 봐야 하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땅을 믿고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95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30년이네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5년 남았어. 정말 땅값이 오를까요? 오를 거야. 꼭 근거가 있으세요? 있지. 하지만 아직 말 못해. 왜요? 때가 안 됐어. 30년이 되면 알려줄게. 삼남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 28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98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GTX-D 노선이 가평까지 연장됩니다. 삼남매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평? 가평이라고 했어? 응. 가평까지 GTX가 간대. 그럼 혹시 상철이 급히 노선도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봐. GTX-D 노선이 가평을 지나가. 그런데 그게 우리 땅이랑 무슨 상관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평 일대가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가평 신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계획 인구 30만 명 규모입니다. 삼남매는 뉴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평 신도시 30만 명? 이게 무슨... 상희가 급히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가평이 신도시가 된대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시작됐구나. 아버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28년 전에. 어떻게요? 친구가 귀띔해줬어. 가평에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 비밀이라고 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안 말씀하신 거군요.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시켜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 30년을. 삼남매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미쳤다고 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너희들도 몰랐으니까.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평 신도시 개발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상철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땅이 개발 지역 한가운데야. 정말? 응. 여기 봐. 삼남매는 흥분했습니다. 그럼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 모르겠어.
엄청 오를 거야.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가평에 땅 갖고 계신가요? 네, 있는데요. 팔 생각 있으세요? 얼마예요? 평당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상철은 계산을 했습니다. 2만 평이면 1,000억?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상철은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땅값이 1,000억이래. 뭐라고? 평당 500만 원. 2만 평이니까 1,000억. 와, 5억이 1,000억이 됐어. 2,000배야, 2,000배. 삼남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가평 신도시 개발로 주변 땅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삼남매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평당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2천만 평, 4천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평당 2천만 원이 됐습니다. 4천억. 2주일 후에는 평당 3천만 원. 6천억. 한 달 후에는 평당 5천만 원. 조 단위에 진입했습니다. 형, 이거 정말이야? 우리 땅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박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천재세요, 천재. 예전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했습니다. 친척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형님, 해안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형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형님,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땅값이 1조가 넘었어요. 상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이제 팔까요?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이요? 더 오를까요?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오를 거야. 그럼 언제 팔아요? 30년이 되면 30년이요? 아직 2년 남았는데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버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철아, 나 사촌형 동수야. 형? 오랜만이네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땅 말인데. 네. 사실 그거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내 아버지한테 명의를 빌려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있어. 여기. 동수는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필체야. 내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렸다는 차용증. 상철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위조 아니에요? 위조? 무슨 소리야? 진짜야. 28년 전 서류가 이렇게 깨끗할 리 없잖아요. 잘 보관했어. 형, 농담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내가 사기를 쳐? 동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거야. 증명하세요. 법적으로. 그래, 법정에서 보자. 동수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버지 딸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사촌 동생 미선이야. 미선이? 오랜만이다. 역시 20년 넘게 못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땅 말인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절반 투자했어. 뭐? 우리 아버지가 2억 5천을 보태줬어. 그러니까 절반은 우리 거야.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통장 이체 내요. 미선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28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2억 5천을 보냈어. 상철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받으신 거야? 28년 전이잖아. 땅 살 때.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땅하고는 상관없어. 상관 있어. 이게 투자금이야. 미선아, 증명할 수 있어? 이체 기록이 증거잖아. 이체만으로는 부족해.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건 구두 계약이었어.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오빠. 미선도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그 땅 우리 집안 선산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주인이었어. 공동 투자였어. 모두 1조 원이 넘는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친척들이 나타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증거를 봐야죠. 명확한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버님 땅이에요. 하지만 친척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공동투자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형, 이거 다 대응해야 해?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자칫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 변호사 비용만 해도 엄청나겠다. 어쩔 수 없어. 1조 원짜리 땅인데. 삼남매는 각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가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차용증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한 달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차용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원고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재판. 원고는 피고의 부친에게 2억 5천을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금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단순 대여금일 수 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까?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구두 계약을 증명할 증인이 있습니까? 그건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 패소. 두 번째 소송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10여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삼남매는 지쳤습니다. 형,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모르겠어. 계속 새로운 소송이 들어와. 돈 냄새를 맡고 다들 달려드는구나. 그러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더요? 아버지,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30년. 채워야지.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나이를 고려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남매는 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애들아, 내 아버지 여기 있어요. 땅 소송은 어떻게 됐니? 대부분 이겼어요.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 그 땅은 절대 헐값에 팔지 마라. 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3배는 더 오를 거야. 3배요? 그래. 지금 1조면 나중엔 3조. 삼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꼴을 보기 싫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안 싸워요.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그리고 땅을 팔거든. 너희 셋이서 똑같이 나눠라. 당연하죠. 상철이, 너는 장남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내 아버지. 상민이, 너는 도박 하지 마라. 그 돈으로 안 할게요, 아버지. 상이야, 너는 남편한테 휘둘리지 마라. 내 몫은 내가 지켜라. 내 아버지. 아버지는 세 자식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미쳤다고 했지?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아. 이해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어. 왜요?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내심도 있었고.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와 인내야. 정보는 미래를 보게 하고 인내는 그걸 지키게 해. 아버지의 말씀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친척들 조심해라.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네, 알겠어요. 소송 끝까지 이겨라. 한 푼도 주지 마라. 네, 아버지. 그 사람들은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동수, 조심해라. 그 친구 나쁜 놈이야. 알겠어요, 아버지.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삼남매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한편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가격이 뛰었습니다. 가평 신도시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다. 주요 대기업들이 입주 예정. 인구 50만 명 규모로 확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평당 7천만 원, 1조 4천억, 평당 1억 원, 2조, 평당 1억 5천만 원, 3조, 아버지의 예언대로 3조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가평 땅 부자 박씨 5억이 3조로 6,000배 수익률, 한국 부동산 역사상 최고. 어떻게 알았나? 박 씨의 해안.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 사장님, 어떻게 그 땅을 사셨나요? 비결이 뭔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 아직. 왜요? 30년이
안 됐어. 아버지는 여전히 3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99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곧 100살이세요. 그래, 100살, 30년. 기다리셨던 그날이 다가와요. 그래, 정말 오래 기다렸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때 정말 힘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창피했어. 하지만 참았어. 끝까지. 삼남매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믿으신 거 존경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아니야, 내 덕분이 아니야. 네, 정보를 준 친구 덕분이지. 그 친구분은 누구세요? 이제 말해도 되려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어. 국토부 차관이요? 그래. 그 친구가 29년 전에 귀띔해줬어. 가평에 신도시 들어선다고. 그런데 왜 29년이나 걸렸어요? 정치 때문이야. 정권이 바뀌고 계획이 미뤄지고 하지만 결국 이루어졌어.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고맙지. 덕분에 부자 됐어. 그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그렇구나. 그 친구 가기 전에 말했어. 미안하다고. 너무 오래 걸려서 나는 괜찮다고 했어. 결과가 중요한 거지. 시간은 문제 아니라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피곤해. 쉬고 싶어. 네, 아버지. 주무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삼남매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삼남매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30년을 못 보셨어요. 1년만 더 사셨으면.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고인은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6,000배 수익률, 역사에 남을 투자입니다. 조문객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삼남매는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못 보신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1년만 더 사셨으면. 장례를 마치고 상속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가평 토지는 삼남매가 균등하게 상속한다. 단 상속세 납부 후 각자 3분의 1씩 상속세가 문제였습니다. 땅 가치가 3조면 상속세가 얼마나 돼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약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네. 세율이 50%니까요. 그럼 현금으로 1조 5천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 없는데요? 땅을 일부 팔아서 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팔아야 해요?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이요? 네.
2만 평 중 7천 평 정도 파시면 됩니다. 삼남매는 의논했습니다. 일단 7천 평을 팔자. 상속세부터 내야 하니까. 그래야지. 누구한테 팔까? 제일 높은 가격 부르는데. 당시 여러 곳에서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 투자회사. 평당 1억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평당 2억에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평당 2억 5천에 현금 즉시 지급. 가격 경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평당 2억 5천만 원에 7천 평을 팔기로 했습니다. 1조 500억. 이 돈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남은 땅은 1만 3천 평. 가치는 1조 9,500억. 이것을 삼남매가 나눠야 했습니다. 1인당 6,500억씩이네. 와, 실감이 안 나.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됐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나는 땅을 더 팔고 싶어. 상민이 말했습니다. 왜? 지금도 충분히 높은 가격인데. 지금 팔아야 해. 더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지도 몰라. 떨어질 리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더 오를 거라고. 형은 아버지 말만 믿어? 당연하지. 아버지가 틀린 적 있어? 상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팔고 싶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왜?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대요. 사업? 무슨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상철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오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땅인데. 아직 분할 등기도 안 됐어. 공동 소유야. 그럼 빨리 분할하면 되잖아요. 나는 반대야. 아직 팔 때가 아니야. 상민이 화를 냈습니다. 형만 고집 부리지 마. 우리도 의견이 있어.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야. 아버지 뜻?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결정할 때야. 그래도 형, 민주적으로 하자. 투표로. 투표? 응.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는 거야. 상철은 난감했습니다. 나는 반대야. 나는 찬성. 상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찬성이요. 상희도 손을 들었습니다. 2대1. 과반수야. 땅을 팔자. 상철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뜻을 배신하는 거야. 배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지금도 충분히 부자야. 6,500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이 벌고 싶어. 욕심이야, 욕심. 형제간에 처음으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욕심이야. 혼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형은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없어. 그럼 왜 반대해? 아버지 뜻이니까. 며칠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땅을 3등분해서 각자 명의로 하십시오. 그럼요. 각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보유하고.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공동 소유를 해제하고 분할하면 됩니다. 삼남매는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땅은 3등분 됐습니다. 각자 4,300평씩. 가치는 각각 6,500억. 상민과 상희는 즉시 땅을 팔았습니다. 평당 2억에 팔렸습니다. 각자 8,600억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부자가 됐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더 기다릴 거야. 형 멋대로 해. 상민과 상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민과 상희가 땅을 판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가평 신도시 착공식 거행. 본격적인 개발 시작. 3년 내 입주 예정. 뉴스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땅값이 다시 뛰었습니다. 평당 2억 5천만 원. 평당 3억. 평당 4억. 불과 석 달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상민과 상인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금만 더 기다릴걸. 평당 2억에 팔았는데 지금은 4억이야. 손해봤네. 엄청 손해봤어. 반면 상철의 땅은 가치가 1조 7천억이 됐습니다. 형, 축하해. 땅값 엄청 올랐네. 상민이 전화했습니다. 응, 많이 올랐어. 부럽다. 우리는 일찍 팔아서 손해봤어. 그래도 8,600억 받았잖아. 충분히 많은 돈이야. 그래도 아쉬워. 조금만 더 기다릴걸.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가평 신도시 분양가 공개. 예상보다 낮은 가격. 주변 땅값 급락 우려.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러자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땅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3억 5천만 원. 평당 3억. 평당 2억 5천만 원.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 주변에서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세요. 더 떨어지기 전에. 고점은 지났어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상철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팔아야 하나? 계속 보유해야 하나? 한편 상민과 상인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제때 판 거. 그러게. 형은 계속 보유하다가 손해보겠네. 자업자득이지 뭐. 두 사람은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건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나도 이제 건설업계 큰손이야. 상희의 남편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벌이야.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건설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적자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분기당 2천억씩 손실입니다. 뭐? 2천억? 프로젝트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상민은 당황했습니다. 돈이 물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상희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어. 왜? 인허가가 안 나와.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럼 어떡해? 돈을 더 투자해야 해. 로비 자금이 필요해. 얼마나? 3천억. 3천억? 상인은 돈을 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꼬였습니다. 1년 만에 상민은 5천억을 잃었습니다. 상인은 6천억을 잃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다 날아가고 있어. 형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철의 땅은 계속 가격이 흔들렸습니다. 평당 2억으로 떨어졌다가 2억 5천으로 올랐다가 다시 1억 8천으로 떨어졌다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형님, 이제 파세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손해예요. 지인들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 분명히 더 오를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가평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가평 신도시 첫 입주민 환영식. 교통, 편의시설 우수. 서울 출퇴근 40분. 입주민들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GTX 타니까 서울 금방이에요. 학교, 병원, 쇼핑몰 다 가까워요. 살기 정말 좋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분양률이 치솟았습니다. 2차 분양, 3차 분양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가평 신도시 대박. 추가 개발 확정. 인구 100만 명 규모로 확대.
뉴스가 터졌습니다. 땅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평당 3억, 평당 4억, 평당 5억, 평당 7억. 1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상철의 땅 가치는 3조를 돌파했습니다. 형, 대박이다. 상민이 전화했습니다. 땅값 봤어? 평당 7억이야. 응, 봤어. 형, 정말 대단해. 끝까지 버틴 게 신의 한 수였어. 아버지를 믿었을 뿐이야. 형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상민과 상인은 이미 대부분의 돈을 잃은 후였습니다. 상민과 상인은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형,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도움? 돈 좀 빌려줘. 제발. 상철은 놀랐습니다. 너희 8천억씩 받았잖아. 다 잃었어. 뭐? 사업하다가 다 날렸어. 상민이 고백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 났어. 5천억 손해봤어. 상의도 털어놨습니다. 남편 사업도 망했어요. 6천억 날렸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2천억만. 제발. 2천억? 응. 그 돈이면 회생할 수 있어. 상철은 고민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아버지 뜻 배신한다고 욕심쟁이라고 했잖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우리가 미쳤어. 돈 때문에. 상민과 상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일어나. 상철이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돈은 빌려줄 수 없어. 형, 대신 줄게. 뭐? 2천억 그냥 줄게. 갚지 않아도 돼. 정말? 응. 우리 형제잖아. 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서로 싸우지 말라고. 형, 나한테는 3조가 있어. 2천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상민과 상인은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형한테 너무 심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형은 대단해. 끝까지 버텼잖아.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지. 나는 그냥 아버지를 믿었을 뿐이야. 상철은 2천억을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각각 1,000억씩.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고마워, 형.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사업하지 마. 안전하게 투자해. 알겠어. 그리고 형제끼리 자주 보자.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그래, 형. 삼형제는 화해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땅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왜? 계속 보유하면 더 오를 텐데? 상민이 물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3조면 정말 엄청난 돈이긴 하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30년이 지났어. 맞다. 올해가 딱 30년이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상철은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팔았습니다. 왜 조금씩 팔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떨어져요. 아, 맞네요. 1년에 걸쳐 조금씩 팔았습니다. 평균 매도가는 평당 7억 5천만 원. 총 매도액은 3조 2천억. 세금을 내고 나니 2조 4천억이 남았습니다. 와, 진짜 부자가 됐다. 상철은 그 돈을 안전하게 투자했습니다. 국채, 회사채, 배당주, 연 3% 수익률로도 1년에 700억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써도 못 쓸 돈이었습니다. 땅을 다 판 후 상철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땅 다 팔았어요. 30년 만에 아버지 말씀대로 3조 2천억을 받았어요. 세금 내고 2조 4천억 남았어요. 상철은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집하셨는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보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제간의 우애. 아버지는 아셨어요. 큰 돈이 생기면 형제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에 당부하셨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처음에는 못 지켰어요. 상민이랑 상이랑 싸웠어요. 돈 때문에. 하지만 결국 화해했어요. 형제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인내하면 보상받는다는 것.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칠 후 삼형제는 함께 모였습니다. 형,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상민이 물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야. 함께 뭔가 하고 싶어. 함께? 응. 형제가 함께하는 사업. 상이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뭘 하는데? 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은 어때? 재단? 응. 박씨 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삼형제는 각각 1,000억씩 출연해서 3천억 규모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장학재단.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1년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의 해안과 인내를 기리며 어려운 학생들을 돕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인이에요. 삼형제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그럼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좋은 일 하잖아. 행사가 끝나고 삼형제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재단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교훈이었어요. 정보, 인내, 가족.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있어요. 삼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형제로 살자. 돈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말자. 아버지 가르침을 잊지 말자. 약속해. 약속? 형제 화해와 재단 설립.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교훈을 나누는 자식들. 10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누적 지원 학생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박영수 장학생 출신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단 덕분에 의대를 갔고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재단이 없었으면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단 출신 학생들이 다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규모는 10년 만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형제의 기부금과 재단 출신들의 기부금, 그리고 투자 수익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박영수 재단, 한국 최대 장학재단으로 30년 투자의 결실, 사회의 환원.
형제 우애로 이룬 아름다운 유산. 삼형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기다리신 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기다리면 보상받는다는 것. 상민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어요. 상희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았지만 잘못 썼어요. 사업에 욕심을 부리다가 다 잃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희를 성장시켰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삼형제는 웃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30년 기다리면 보물이 된다고 했잖니.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해외로도 확장됐습니다. 박영수 글로벌 장학재단. 전 세계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누적 지원 학생 10만 명. 재단 규모 3조 원. 세계적인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인류교육 발전 공로상. 박영수 재단에 수여합니다. 상철이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제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해안과 인내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5억으로 시작해서 3조가 됐고 그 돈으로 10만 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돈을 불리는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70세가 됐습니다. 상민은 68세, 상희는 65세. 삼형제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 좋아.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어. 나도.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우리 정말 복 받았어. 아버지 덕분이지. 삼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30년 됐어요. 아버지가 땅 사신 지 60년이네요. 그 5억이 3조가 됐고 그 돈으로 10만 명을 도왔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어요. 인내의 가치, 정보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아버지의 교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상민이 덧붙였습니다. 재단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정신으로. 상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부자로 만들어주셔서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해요, 아버지.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애들아. 아버지 자랑스럽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아버지를 뒀어.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고마워, 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저녁 삼형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셨단다.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하셨는데요? 5억으로 3조를 만드셨어. 와, 대박.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증조 할아버지는 30년을 기다리셨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 30년이요? 왜요? 믿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인내심이 있으셨고. 와, 너희들도 배워라. 증조 할아버지한테서
좋은 정보를 얻으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이게 증조할아버지 가르침이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교훈은 3대, 4대로 이어졌습니다. 5억이 3조가 된 이야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정보, 인내, 가족. 이것이 박영수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5억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5억은 3조가 됐습니다. 6,000배의 수익.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정보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그 교훈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학생을 도왔고 그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돈을 불리는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투자, 미래를 만드는 투자.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3조가 된 이야기.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해안과 인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유산. 그것이 박영수 씨가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